안녕하세요. 올해 집값이 어디로 가냐? 집값,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전망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64%가 상승을 얘기하고 중개사 63%가 하락을 전망한다고 하는데 상승한다, 하락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권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2년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집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 어떤 식으로든 팔았냐 못 팔았냐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지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데 대한 얘기는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을 팔아야 되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요동치는 집값 때문에 우려하고 염려할 텐데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가 화두가 아니라 한쪽은 집을 팔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집을 떨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할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에 대한 관심이 식어갈 거다라는 거죠. 왜냐? 감당 못할 빚, 이자 부담,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이 더 우리를 지배할 거다라는 거죠. 물론 당장 원금 상환은 없을 거고요. 올해만 얘기했을 때는 올해는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움츠러든다. 물론 아직은 몰락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동안 있어왔던 호가, 집주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 저 정도로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가격들이 조금 현실화되는 정도로 바뀌지 크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2억 하던 집값이 10억 됐고 8억 됐어요. 그게 2억짜리 집이 8억 됐던 게 7억 되고 6억 5천 되고 6억 초반 되는 정도, 요 정도 분위기일 것 같은 거죠. 5억짜리 집이 20억 됐던 게 한 16억, 한 15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5% 떨어졌습니다. 20억 하던 집이 15억 됐습니다. 우와.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다지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이미 2억 이하의 대출은 DSR을 적용을 받죠. 올해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의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이 사실상 많이 틀어막혀 있죠.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이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기대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중금리가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죠. 언론들은 벌써 태세를 바꿔서 현금이 더 중요해, 현금만이 최고야,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서서히 연끌했던 사람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연끌한 족들 되게 잘못했어. 이자 감당 안 될 텐데 너 어쩔 거야. 야, 니네도 큰일 났어. 궁지로 몰릴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들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빚을 내줬는지, 빚을 내게 한 빚 내게 해준 금융권들은 책임이 없고 잘못 없는 것처럼 쏙 빠져놓고 대출한 사람들에게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그게 더 화두가 될 거라는 거죠. 올해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는 별로 화두가 못 될 거다라는 거죠. 전세값은 모두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아파트 분양이 여전히 유망 투자처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말은 사실상 개소리다. 하나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출받을 수 있는 게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죠?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말은 사실상 안 믿는 게 맞고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말이 일정 부분 맞을 수 있는데 그들 또한 업계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지금은 집값이 오르다 내리나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금융노예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600만 명이 포획됐다고 하는데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 명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7, 8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3, 4집 중에 1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죠. 2, 3가구 중에 1가구가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넓게 봤을 때 4, 5가구 중에 1가구, 그냥 10명 중에 1, 2명이 하우스푸어, 금융노예, 처지에 놓여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지금은 집 따위에 관심을 가질 상황이 못 되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다 어쩐다 때문에 수시로 지금 미국 정시든 한국 정시든 금리가 증시가 요동치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부동산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 화두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부동산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그냥 거품 천지, 감당 못할 가격, 너무 부담이다, 너무 어렵다, 무리다, 이런 얘기들만 더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죠.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어쩔 거라는. 집값이 그렇게 오른다고 뭐 아무리 뜯어본들 그 집값으로 누가 부자 되냐라는 거. 또한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 감당 못할 무리한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이, 현재 가격이. 그리고 대출도 이제 안 나온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어떻게든 팔아내려고 혈안일 거다. 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부동산 거품이 너무 커져서 그로 인한 거품 붕괴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서 그로 인한 한국의 경제 충격이 엄청날 거다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조작이 너무 심해서 사기꾼들의 사기 도구가 됐다. 그 말도 맞죠. 공공기관들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에 나서고 관계된 업계와 담합하고 같이 사기치고 범죄를 저질렀던 일들이 적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벌어졌을까요? 그 끔찍한 일들이 점점 더 우리의 경제 부담으로, 경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서서히 우리가 맞게 될 불편한 현실이고 충격적인 진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라는 전망, 예측,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많은 이들이 주담대대출 때문에 많이 고통받을 거고, 시중금리가 급등해서 그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그들이 더 압박받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현실이고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주택담보대출이 싸다고, 금리가 낮다고 대거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산 이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집을 산 이들이 건설업계와 정부와 기득권들, 사기꾼들에게 당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내몰려서 끌려가서 도장을 찍었던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매우 클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전망 따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